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대 메가 이벤트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국체전 김해 방문의 해를 진행하는 김해시가 유례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해문화재단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난 11월 새로운 수장이 선임된 이후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계획들로 채워지면서 김해 시민 또 김해를 찾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최석철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김해문화재단의 역할과 책무는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환하게 바깥을 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전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이제 안을 보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네. 손을 흔들 뻔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책무를 물으셨는데 요즘 왜 그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퀴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해피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요. 또 김해문화재단이라는 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 김해시의 출연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해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해시의 시정 슬로건이 돈 워리 김해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해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책무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해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 중에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일상의 용어 가운데 이 문화라는 용어를 접두사로 쓰기도 하고 또 전미사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운전 문화라는 표현도 있지만 문화 운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잘 우리 진행자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문화라는 걸 이제 맨 앞으로 갔을 때 이게 접두사로 썼을 때는 전미사로 썼을 때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문화라고 했을 때는 만족하는 분도 있고 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문화 김해라고 표현을 하면 왠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 지향점, 목표점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문화가 끄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 또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은 문화를 앞세워서 김해 문화를 문화 김해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해의 랜드마크, 대표하는 공간이 어디냐, 또 대표 컨텐츠가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저희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김해는 올해 3대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해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시는 대로 3대 그 메가 이벤트라는 게 동아시아 문화축제 전국체전 또 김해 방문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씩 가져올려 해도 꽤 힘이 드는 건데 네. 이 세 개가 한꺼번에 2024년에 열린다는 것은 김해로서는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는 게 그 자산이나 힘이라는 게 사람과 문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저희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또 3대 메가 이벤트에 맞춰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로컬리티, 김해 정체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핵심 콘텐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 가야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네. 이게 테마를 뭘로 잡아야 할지 이름에는 물론 가야라는 게 주어져 있지만 이 가야가 과연 이 공감대를 넓혀가기에 좋은 소재인가? 역사성은 있는데 그걸 21세기의 문화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과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가야 왕궁 결혼식입니다. 이 가야 왕궁이 있으니까 전통 원래와는 조금 격이 다른 왕들의 결혼식, 왕궁에서는 어떤 결혼식을 했을까라는 네.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우리 코카카라고 하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어요. 여기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것을 김해에 현재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조합하는 게 올해의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것 네. 같은데요. 이 전통 혼례는 알지만 왕궁 결혼식은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흔히 왕궁 결혼식 하면은 우리 옛날에 왕궁에서 했던 그 결혼식을 고증을 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야 시대에 김수로 왕이 어떻게 결혼했을까라는 건 아쉽게도 기록이 없습니다. 아, 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방을 궁 내가 아닌 왕궁 바깥에 이렇게 신방을 차려서 초야를 치르고 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 김수로 왕과 후왕후의 결혼의 특징인데 네. 저희가 그날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왕궁 결혼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빌려오기는 하지만 그대로 재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왕궁 혼례는 아닙니다. 왕궁 결혼식의 개념을 저희들이 빌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야 오페라 허왕후 오페라 때 입었던 그 왕후의 복식을 신랑 신부에게 입혀서 왕궁 결혼식의 기분을 낸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한테도 한국에 가서 서민들의 전통 원래가 아닌 왕의 결혼식을 체험하게 하는 건 상당한 소구력이 있다 생각을 해서 거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4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이게 시도를 하는데 실제 이번에 하는 결혼식은 두 쌍입니다. 두 쌍이 이제 한 쌍은 신부가 싱가포르 여성이고요. 또 한 쌍은 러시아 여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왕궁 혼례를 오랜만에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식전과 식후에 그 기념 행사가 따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하죠. 줄여서 네. 한문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김해로 예를 들자면 김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김해 서부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공연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 이 한문연의 회원사가 되고요. 네. 전국에 한 240여 곳이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그 제주도 해비치에서 아트 페스티벌을 열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육지로 한번 옮겨보자 해서 육지에서 처음 치르는 게 이제 김해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로 갖고 있던 대표 문화 행사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소개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소개가 아니고 경쟁 형식을 도입을 해서 시상도 하게 되고요. 또 시나리오는 있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무대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펀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 문화와 관련된 그 포럼이라든지 그런 토론의 기회도 가지는데 이게 어떤 자칫 뭐 생각하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되어서 문화의 전당 안에 150여 개의 부스가 차려집니다. 오, 예, 네. 부스가 차려지고 저녁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먹거리가 조금 곁들여진 그런 시민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김해의 문화와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공해 창작 지원센터 지난 3월에 공보 선정을 했는데요. 이 공해 창작 지원센터는 어떤 건가요? 네, 우리 전국에요. 이 창작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7곳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한 해에 한 곳씩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곳이 되어 있는데 김해가 2024년도
창작 지원 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 자랑이 될 수가 있겠네요. 경남에 이미 진주가 실크와 목공을 가지고 창작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경남에 진주가 이미 창작 지원 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김해가 추가로 지정됐다는 것은 한 바퀴 돌기 전에 같은 경남이 두 곳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한 번 지정이 되면 기본 3년 정도는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평균 네. 3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저희는 어쨌든 올 11월에 정식 개관을 할 텐데 그 정식 개관을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예 창작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작 지원센터 앞에 공예라는 주제를 붙였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디지털 분야가 3D 분야가 들어가고 또 철과 같이 김해를 대표하는 그런 소재를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남이 진주가 있다는 걸 의식을 해서 네. 진주와 다른 차별화를 해야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부산을 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그 해를 품은 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작은 달이 큰 해를 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김해가 부산을 품었다는 것과 상당히 맥이 통하는데 부산과 경남이 이제 하나의 그 권역이라고 보고요. 김해가 부산의 그 공예 전문가들을 또 시민들을 함께 품어서 부산 경남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김해도 보면 그 현재 공예에 종사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층이 조금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젊은 이쪽으로 이 공예 창작 분야를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이번 저희들의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김해가 부산을 품었다. 이런 네네.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공예 창작 지원센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네. 물론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또 취미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관광의 그 요소와 결합이 되려면 저희는 공방 투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방 투어를 하기보다는 도예협회에 가입한 회원과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을 합치면 김해에 한 150여 명이 공예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방이나 가마터를 이렇게 조금 주제별로 연결해서 투어를 이렇게 노선별로 조금 특징을 잡고요. 또 하나는 홈스테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냥 스쳐가는 관광 말고 네. 그 공방의 일정 공간을 사랑방 같은 공간을 조금 열어서 하룻밤 정도는 묵고 가는 그런 그 홈스테이 형식의 투어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김해문화재단의 2024년 상반기 기획 공연 중에서 대표님이 특별하게 추천하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어떤 분이 대표는 영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우리 청문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이사의 드레스 코드는 이런 오늘 같은 양복이 아니고 작업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는 그 대표적인 한국 창작 뮤지컬 있죠. 마리 퀴리도 있고요. 또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판소리곡 있죠.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판소리 창작곡으로 만들었던 이자람의 그 노인과 바다도 있고 또 저희가 8월 정도에 가면 라보엠도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 라보엠은 저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무장애 공연, 베리어 프리 공연을 하고 싶은데 이런 형식을 가미해서 대형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반기에만 기획된 공연이 굉장히 많아서 또 골라서 보고 즐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김해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지난 연말에 이제 오고 나서 연말에 행사가 많이 겹쳤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공연을 우선 놓치지 않고 관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클래식 공연이 있었어요. 이게 저녁의 음악회라는 클래식 공연이었는데 하필 제가 간 날이 제가 느끼기에 조금 시간이 더디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공연에 참석하신 시민들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저는 조금 이렇게 몸을 뒤로 젖혔는데 그분들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김해의 클래식 인구가 최소한의 인원 확보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클래식의 이 정도라면 현대극이나 이런 컨템포러리한 그 소재를 다루는 것에서는 더 많은 관객이 확보되어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했고 저희가 문화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24년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2024년과 그 이후는 더 이제 그런 소외 계층, 사각지대 이런 걸 좁혀가는 게 저희들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갖춰진 하드웨어에 콘텐츠 같은 걸 다양하게 해서 내부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이게 대표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맞을까요? 네, 그렇죠. 뭐 정확하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가야 왕궁 결혼식 제가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테마파크라고 하는 시설은 갖춰져 있었지만 저희가 부족했던 게 컨텐츠였습니다. 이걸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김해는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좀 텔링이 약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스토리마저 좀 부가가치를 붙이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시설이 아니라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무대에 올리는 모든 것을 영상 컨텐츠로 바꾸어서 굳이 공연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안방극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익숙해진 표현이 되었는데 네. 집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컨텐츠화 시켜야 되고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접속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김해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브랜드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보통 그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해문화재단은 이런 것이다 우리 스스로 말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김해문화재단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설이 아닌 컨텐츠로 승부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해의 탄탄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많이 향상시킴으로써 김해 문화가 아니라 문화 김해가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올해 김해문화재단의 공연, 전시에도 기대가 크지만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사업 또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올해 더욱 특별해질 김해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이 김해문화재단을 주축으로 더 넓고 아름답게 확산하길 기대하면서 헬로이스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철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